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는 소방 결선 전문가들 소방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공부하셨던 화재 입력, 그 다음에 화재에 따른 출력, 감시에 대해서 아령 장비에서 어떻게 글로써 표현되는 건지를 보겠습니다. P형에서는 데이터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신기상에 창구에서만 불이 들어오고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알람을 내거나 부조음을 내거나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P형 같은 경우는 작업했던 내용들을 족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끼리 족보를 정확하게 다 정리해서 수신기에 보관하게끔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R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R형 장비를 만든 회사에서 그 현장에 따른 입출력표, 그러니까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뭐고 그 다음에 감시가 뭔지를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작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게끔 해서 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마무리 때 수정을 해서 마지막 입출력 표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나오죠. 그랬을 때 P형 수신기는 우리가 입출력 관련된 데이터표를 수기로 만들어야 되지만, R형 장비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만들어 나오기 때문에 좀 편하죠. 그리고 수정하기도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R형 장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에 나와 있는 R형 수신기 회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개 회사들 입출력표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표현해 놨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더선 제품입니다. 보면 입력과 출력들 표시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보면 중계기 번호도 쭉 나와 있고요. 프로젝션 구역들, 그 다음에 샤타 구역들, 아람 밸브실, 템퍼 스위치들 어떻게 표현해 놨는지 입출력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입력 중계기 번호 48번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션 지하 3층에 A 감지기, 2번 입력이 B 감지기, 3번 입력이 밸브 기방, 템퍼 스위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입력은 A 감지기고 출력은 솔 기동, 솔레드 기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입력은 B 감지기가 되고 출력은 사이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더선 제품은 한 페이지에 32번까지 한 면에 32개의 중계기를 입출력표로 표현해 놨습니다. 한눈에 보기 좀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자, 두 번째 올라이트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이트 제품 저희가 설치한 거는 수신기가 부하 용량이 많아서 2대를 했었던 현장인데, 자, 살짝 보겠습니다. 1번 수신기 2개통에 자, 중계기 주소 나와 있고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입력들, 출력들 나와 있고요. 1번 중계기, 2번 중계기, 3번, 4번, 5번, 6번 중계기 번호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중계기 입력 쪽에 1번 입력이 발신기 화재 신호 받는 거, 그 다음에 2번 입력이 압력 스위치 아람 밸브 컷, 그 다음에 아람 밸브 컷 템퍼, 4번이 계단 감지기 입력을 이렇게 표현해 놨고, 경종을 1번 출력에다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 521번, 522, 523, 524는 이 고유 번호입니다. 프로그램 수정하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유 번호를 매겨 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결선할 때는 고유 번호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쓸 때는 자, 입력 1, 2, 3, 4, 그 다음에 출력 1번,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중계기 번호, 그 다음에 수신기의 2번 계통. 자, 여기까지만 알면 큰 문제 없습니다. 올라이트 제품 이 정도 표현해 놨네요. 이제 단파, 극기 단파 입력, 배기 단파 입력, 그 다음에 수동 스위치 중계기 9번입니다.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여기 수신기 번호 1수신기 5개통에 중계기 1번인데 24층 거 샤타 연기 감지기 입력 받고 인풋에, 그 다음에 열 감지기 입력 받고, 그 다음에 샤타 들어갔을 때 1차 확인, 그 다음에 2차 확인 받는 걸로 1, 2, 3, 4로 정해졌고, 자, 출력 쪽에도 1차 기동이 있고 2차 기동이 있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 같은데 비슷하게 프로그램들이 짜집니다. 그 다음 동방전자 시중에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꽤 높은 동방전자 제품입니다. 자, 여기에 입출력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발신기 쪽, 그 다음에 샤타 쪽, 프로젝션 쪽 나와 있는데, 발신기 쪽 여기 중계기 번호 1번, 그 다음에 2번, 지하 2층 A구역, 소화전 구역입니다.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로 입력이
발신기, 감지기, 그 다음에 출력이 지구경정과 시각경보기 라인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22번 중계기에서 차타 감지기가 있네요. 22번, 23번인데 이거는 4회로짜리입니다. 4회로 중계기는 짝수부터 시작합니다. 절대적으로. 2회로짜리 같은 경우는 홀수를 해도 되는데 4회로 중계기는 무조건 시작을 22번, 뭐 24번, 아니면 2번 이런 것처럼 짝수 번호로 매겨서 중계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8번, 29번 이것도 4회로 중계기입니다. 1번 입력을 A 감지기 받고 2번 입력을 B 감지기 받고 3번을 유수 감지 장치 프렉션 밸브가 작동했을 때 물이 넘어갔을 때 압력 스위치 접점을 받습니다. 그게 3번 입력 받고 프렉션 밸브 템퍼 스위치 여기 4번을 받았네요. 여기서는 지금 3번 출력을 프렉션 밸브 솔 기동을 3번 출력이 줬네요. 이 회사가는 4번이 프렉션 사이렌 SVP용 사이렌 출력을 4번으로 줬네요. 이 회사는 3, 4번에 출력을 줬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 다음 GFS입니다. 금성방제라고 했었는데 쟤네는 금성방제를 그냥 영문 이니셜을 써서 GFS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입력, 출력, 그 다음 설명, 출력 내용들 나와 있고 일반 감지기 쪽, 단파 쪽 나와 있고 사이렌, 알람 밸브 템퍼 기도 나와 있네요. 자세히 볼까요? 자, 입력, 출력 25분 중계기로 되어 있고 자탄 감지기, 경종 출력, 사이렌 있고 여기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수신기 업체에 비해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설명명에 알람 밸브 동작 확인되어 있어요. 2번 입력이 화재용 접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화재로. 그러니까 알람 밸브가 작동했을 때는 화재로 본다라고 정확하게 이 입출력 표현은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3번 입력이 알람 밸브 템퍼 스위치 확인인데 여기는 감시임에서 비지속이다. 지속이 있고 비지속이 있는데 비지속이라는 거는 감시를 계속 하고 있다가 신호 들어온 상태에만 그 신호를 띄워주는 거고 신호가 안 들어오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래서 감시이면서도 비지속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게 참 보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4번으로 자동 폐쇄 확인, 자동 폐쇄 출력도 주고 확인도 받는데 얘도 일반으로서 확인만 받는 거예요. 감시만 하는 거예요. 감시만. 자동 폐쇄 장치이면서 확인을 했다는 거 참 잘 되어 있어요.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파도 마찬가지. 여기는 아파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급기 단파하고 수동 스위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 단파용 기동 확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화재용 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 앞전 영상에서 다루었었던 단파 스위치, 급기든 배기든 단파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걸 화재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GFS에서 만들어진 연동표에는 화재용 접점이라고 표기를 명확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단파 스위치도 화재를 본다라고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설명이 자세히 잘 되어 있어서요. 꽤 괜찮은 연동표입니다. 그 다음 지메스 제품 보겠습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요. 시장 점유율도 꽤 높은 회사고 독일 제품 같아요. 원천 기술이 독일에 있는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출표에 짜는 것도 있고요. 이게 자세히 좀 나와 있고 같은 회사인데도 각 지역 대리점마다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연동표를 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중계 번호 1번, 2번, 3번, 4번 되어 있고 여기에 입력명 SVP A 감지기, B 감지기, 프레셔 스위치, 압력 스위치, 그 다음에 템포 스위치 입력 받게 되어 있고 출력에 1번 사이렌 출력, 2번은 지금 출력을 안 주고 3번하고 4번은 솔 기동을 주게 되어 있네요. 프로그램을 여기서는 또 이렇게 잡아놨네요. 2L, 자 입력 2개짜리용으로 여기 13번, 14번 중계기 소화전 1층에 있는 거 입력 받고 지구경정 출력 주고 그 다음에 1번 계단 감지기 입력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2번 입력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2회로짜리네요. 특이한 게 좀 있네요. SVP는 사이렌을 1번에서 줬는데 보통 이제 소화전 안으로 알람 밸브용 압력 스위치는 템퍼 스위치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에 있는 감지기 입력을 받고 경종 출력 나가고 3번 입력에서 압력 스위치를 받네요. 출력에서 사이렌을 주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4번 알람 밸브 템퍼 잡았습니다. 지금 4회로짜리네요. 자, 그 다음 리더스 테크 제품입니다. 입력과 출력도 나와 있고요. 3번 중계기 일반 감지기 화재 입력 받고 2번 입력에서 계단 감지 화재 입력 받고 1번 출력 지구경정, 2번 시각경보 출력 나오게 되어 있네요. 프렉션 구역과 한번 볼까요? 11번 중계기인데
1번 입력에서 A 감지기, 2번 입력이 B 감지기, 3번 입력이 프리액션 밸브 개방, 압력 스위치, 유수 검지 장치, 4번이 프리액션용 템퍼 스위치 입력받게 되어 있고, 출력 쪽에는 1번이 솔 기동, 2번 프리액션 사이렌 출력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3, 4번 출력 없습니다. 지금까지 입출력표를 봤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작업할 때 이 표를 보면서 작업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표에 약간 변경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변경됐어요 라고 수신기사에 의뢰를 해서 그걸 변경하고 마무리를 하고 나옵니다. 국내에 R형 수신기를 만드는 제조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국적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있고, 자기 고유의 기술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개발해서 만드는 회사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후발 업체 같은 경우는 OEM 방식으로 해서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개념은 똑같다는 거죠. 입력과 출력, 감시, P형이든 R형이든 똑같다는 것처럼 R형 장비일 뿐이고 중계기를 통해서 입출력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개념만 우리가 정확히 알면 어떤 회사 제품이든지 상관없이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중계기 회사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주식회사 KTL 제품입니다. 유도등을 만드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KTL에서 중계기를 만든다는 것은 R형 수신기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KTL 제품 있고요. 자, 그 다음 세이프 시스템입니다. 이제 전원 단자가 좀 위에 있네요. 이 제품은 통신 단자가 밑에 있고, 입력들이 있고 출력이 있고, 세이프 시스템.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GFS, 옛날에 금성방제 제품이었는데 GFS로 이름을 바꿔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에러 널투면 회로 입력입니다. 입력 1, 2가 있고 아웃풋 1, 2가 있습니다. 네이버 한번 볼까요? 입력 단자에 지금 보호 휴지가 달려 있어요. 보호 휴지가 달려 있고, 지금 여기 LED가 켜 있는 거 보니까 출력 나갈 때 불이 켜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만 LED가 켜진다는 것은 입력 신호를 받았을 때 불이 켜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입력 2개, 출력 2개인데 얘는 입력이 4개, 출력이 4개. 그리고 옛날 GFS 초기 모델 같습니다. 이게 2012년 거고 이거는 2018년 건데 상당히 초기 모델 같습니다. 자, 이런 제품이 있고, 자, 그 다음 올라이트 제품입니다. 올라이트 제품 중계기 딥 스위치 맞추게끔 되어 있고요. 입력 2개, 출력 2개. 자, 이거를 지금 벗겨놓은 건데, 자, 입력이 1, 2, 3, 4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1, 2,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입력이 4개, 출력이 3개용입니다. 자, 올라이트 제품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보면 이제 프로테크 제품입니다. 지금 이 제품은 입력이 2개, 그 다음에 출력이 2개요. 지금 릴레이가 크게 걸려있네요. 여기에 지금 저항이 좀 크게 걸려있고, 입력과 출력에 따라서 램프가 켜지는 것 같습니다. 앞뒤로 지금 기판이 되어 있네요. 이중 기판입니다. 프로테크 제품 2유로짜리, 4유로짜리도 있고, 4유로짜리 보면 지금 2유로하고 비슷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입력력이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출력력이 3개. 그래서 입력용 4개, 그 다음 출력용 3개, LED 켜지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앞뒤로 기판 되어 있는 거요. 우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동방 제품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꽤 높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도 있고 그런 회사 제품인데, 동방전자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스위치들을 지금 보면 딥 스위치 다 이렇게 맞추게 되어 있어요. 2유로짜리 입력이 하나 둘. 자, 입력이 4개, 그 다음에 출력이 하나 둘, 출력 4개, 입력 4개, 출력 4개용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보다시피 지금 전원불량이라고 제가 빼놨던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원불량 어느 쪽에서 사고가 났는지. 이쪽입니다. 여기에 보호용 휴지가 좀 망가졌네요. 까맣게 탔죠? 뭐가 터졌습니다. 이 앞쪽으로 넘어가면 전원부 쪽입니다. 전원부 쪽. 이쪽에 가까운 보호 휴지가 터진 것 같아요. 전원 입력에 뭐가 사고가 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중기판. 그 다음에 태흥전자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메스 제품. 국내 수신기 제품 중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메스와 동방, 그리고 나머지 시장을 기타 여러 회사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메스 제품도 지금 2가지가 있어요. TFB2, 그 다음에 TFB4.
이것도 2회로, 이도 4회로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2FB22가 있고 2FB44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똑같은 2회로 4회로고 2회로 4회로인데 프로그램상 부하를 많이 걸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127개의 중계기만 썼을 때는 TFB2, 2FB4 이 모델을 했을 때 127개만 걸 수가 있고, 프로그램상 한 개통에 127개 넘어가게 되면 224를 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하를 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C는 이제 컴 단자고요. 공통 단자 X2가 있고 L1, L2 이게 입력 단자죠. 입력 단자고, 그 다음에 D1, D2 출력 단자, TDC 이것들은 이제 전원용 마이너스, 그 다음에 DD는 전원 플러스, 그 다음에 S는 통신용 플러스, 통신용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 2개, 출력 2개입니다. 여기에 보면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X2하고 X1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출력 2번이 나갈 때 X1과 X2가 릴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다른 거 보면 이것도 다 릴레이들입니다. 출력용 릴레이들입니다. 안쪽에 있는 전원부를 출력을 나가게 하느냐 안 나가게 하느냐, 그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는 역할을 합니다. 릴레이가. 그런데 D1, D2는 플러스 24V 나가는데 특이하게 X2하고 X1은 2번 출력 나갈 때 드라이 접점입니다. X1, 2를 붙여주는 접점이에요. 보통 중계기에서 출력 나갈 때 1A 정도 출력을 커버합니다. 많은 부하를 걸게 되면 릴레이가 망가지겠죠. 많은 부하를 건다는 것은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를 때는 이 접점을 끌어서 쓰는 겁니다. X1, X2. 다른 수신기들은 없는데 GMS 제품, 이 제품에만 X1, X2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 하이맥스 제품입니다. 하이맥스 제품 2회로짜리 있고, 그 다음에 입력사, 출력사 4회로 있고, 이것도 같은 하이맥스 제품인데 초창기 모델 같아요. 상당히 오래된 건데 이런 하이맥스 제품도 있고요. 리더선 제품입니다. 리더선 제품 이 4회로짜리 입력이 4개, 출력 4개. 이것도 마찬가지 입력 4개, 출력 4개. 같은 4회로인데도 커넥터 타입이 있고 단자 처리가 되어 있는 타입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부를 좀 봤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설명했던 릴레이들, 입력과 출력의 보호 휴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리더선에서 만든 중계기입니다. 리더선에서 상당히 중계기 종류를 다양하게 만드네요. 사고 난 거를 좀 보려고 이번에 좀 까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많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이게 보면 타서 이렇게 새카맣게 번졌죠. 이 안에 통신용 보호 휴지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통신부 쪽으로 통신용 전압을 공급해야 되는데 AC 전압이 공급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로에 걸렸던 중계기들이 다 탔습니다. 이게 한 7, 80개 중계기를 한꺼번에 확 태웠던 현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신광전자 제품도 있고요. 리더 스테크 제품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이 비슷합니다. 리더 스테크 제품 2회로, 저기 가면 4회로짜리 우리방제 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4회로, 그 다음에 입력 2개, 출력 2개, 2회로짜리 되어 있고, 국내에 나온 지 꽤 오래된 제품인데 LG 한이엘은 제품 겁니다. 통신 쪽, 그 다음에 전원부 쪽, 입력 쪽, 그 다음에 출력 쪽. 이 제품은 10진법입니다. 간단합니다. T스위치 올리는 게 지금 100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7로 지금 화살표가 있죠. 이게 10단입니다. 그 다음에 1단이 0번입니다. 그러면 올렸으니까 170번이 되는 겁니다. 팁스위치 맞추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쉽게 조정할 수 있는 10진법 팁스위치입니다. 뭐 51번 하겠다 그러면 5로 화살표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1에 갖다 놓습니다. 여기 100단이니까 내려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내려가면서 100단위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10단위가 5가 있고 1단위가 1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51번입니다. 중계기 번호 매기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이 딥스위치 맞추는 거는 이진법입니다. 지금 다 0으로 내려와져 있고요. 하나를 올리면 얘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을 내리고 숫자 2를 올리면 얘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맞추려면 얘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을 맞추려면
3이 올라가고 나머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진법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이진법 간단한 거는 외워서 하는데 중계기 수량이 많고 숫자가 고단위로 높아지면 그냥 표를 가지고 현장에서 표를 보면서 하는 게 더 작업성이 좋습니다. 수신기들 대부분이 이진법을 사용한다. 자, 여기까지 중계기 종류 그리고 이진법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세요. 감사합니다.